안녕하세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9월 9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태국 정부가 9월 12일에 있을 정책 발표 주요 내용에는 부채 구조 조정, 에너지 가격이나 디지털 월렛 프로젝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보호, 온라인 범죄 근절, 소프트 파워 강화, 그리고 의료 시스템 개선 등의 중장기 정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태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군대 및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내용도 강조되었습니다. 태국 국왕이 북한 창건 기념일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왕은 북한의 번영과 국민의 평화를 기원하며 김 위원장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반탁신 정권 단체가 9월 17일에 정부 청사로 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누틴 내무장관은 시위 참여자들이 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있지만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논의는 허용하되 허위 정보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방콕 클롱떠이 항구를 엔터테인먼트 단지로 개발하는 정부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항구 및 물류 목적만으로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해당 개발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항만청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태국 정부가 1.5조 바트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콕 홍수 방지를 위한 해안 매립, 라논과 춘폰을 연결하는 랜드브리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개발이 포함됩니다. 홍수 방지 계획에는 9개 인공섬과 방파제가 건설될 예정이며 랜드브리지는 1조 바트 이상의 비용이 투입됩니다. 공정당 하원 의원이 미얀마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학습센터가 폐쇄됨에 따라 약 2만 명의 아동이 교육권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주 노동자 자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민간단체가 푸아타이당, 품짜이타이당 등 6개 정당의 해산을 태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정당들이 탁신 전 총리와의 만남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정치적 독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유팍 펀드가 방짝, 홈프로, 센트럴, 방콕은행 4개 주식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주식들은 ESG 등급이 높고 배당률이 3% 이상으로 2025년에도 수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유팍 펀드는 약 1.5조 바트 규모로 운영되며 향후 10년 동안 연간 3에서 9%의 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소수자 고등학생이 아이돌 프로그램에서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의 발언이 성소수자 차별 발언이라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한 것에 반발하여 항의했고 해당 심사위원은 논란이 커지자 학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더 이상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9월 8일에 200만 장의 디지털 복권이 22초 만에 모두 판매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복권 수요 증가에 따라 중간 시점에서 추가로 발행된 것으로 앞으로도 판매 추이에 맞춰 유동적으로 추가 발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복권은 80바트 이하로 판매되며 정부는 투명한 복권 유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군이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연례 훈련을 위해 병력과 군사 장비를 뿌라친 부리에 있는 군 기지에서 롯브리주 훈련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교통에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병력은 9월 10일 오전 7시부터 이동을 시작해 15일 오후 6시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딱주의 약 1만 2,948톤의 카드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송 및 매립 준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송 과정에서는 포대에 약 2톤 정도의 토양을 담아 매립지로 옮기는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매립 작업은 45일 동안 지속될 예정이며 날씨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 9월 9일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